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것의 가장 큰 이슈는 실질자본금 심사 제도입니다. 제가 12월 달이 되면은 저도 그렇고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 11월부터 계속 가결산을 해서 실질자본금 맞춰라, 실질자본금 맞춰라, 이거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업무 지시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본금은 자본금인데 실질자본금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열게 되시면은 거기에도 자본금이 나오실 거예요. 등기부 등본상 자본금은 등록 기준 자본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와 달리 실질 자본금은 저희가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 기준이 과거에서 계속 완화가 되면서 과거 종합건설업체 자본금 기준이 5억 원이었던 게 3억 5천으로 내려가면서 또한 전문건설업체들도 2억에서 1.5억으로 내려가면서 등기부 등본상 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실질 자본금 계산할 때 자본금이 다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등기를 열어봤는데 등록자본금 기준은 5억이에요. 재무제표를 열어봤는데 과거 재무제표의 자본금도 5억이에요.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업 같은 경우는 19년도 이후에 자본금 규정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실질 자본금 규정으로 3.5억만 맞추게 되면은 등록기준 실질 자본금도 인정이 되고 등록기준 자본금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등기상에 있는 5억을 3억 5천으로 감자를 해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등록기준 자본금대로 가고 별도로 저희가 협회 등에서 실질자본금 심사를 받을 때는 그 기준에 맞게끔만 하시면 되십니다. 저희가 회계상으로 잘 아시듯이 자본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을 하면 자본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 앞에 실질만 붙게 되는 거예요. 실질이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있냐 없냐? 실제로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자산이냐? 실제로 회사에서 갖고 있는 부채냐? 그거를 판단을 해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난 나머지를 실질 자본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등록기준 자본금이란 아까 등기상에 얼마가 되어 있느냐도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 현재 등록기준 자본금 규정은 완화가 되어서 앞에 표에 나와 있듯이 종합건설업체 중에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5억에서 3억 5천으로 줄었고,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2억에서 1억 5천으로 줄었고, 그런 등록기준 자본금보다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 자본금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재무제표가 나오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계속 가결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결산을 해서 내 회사의 자산이 얼마인지, 실질적으로 부실자산이 얼마가 있는지, 부채는 얼마가 있고 혹시라도 겸업부채가 있는지까지 다 판단을 해야지만 자본금을 계산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만에 하나 회사에 결손이 발생했다 할 경우 결손금은 자본금에서 차감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본잉여금과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을 다 쓰고서도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회사를 저희가 자본 잠식회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본 잠식회사가 되면 당연히 실태조사 받을 거고요. 영업정지 될 것이며, 그런 이슈 때문에 12월 달에는 반드시 실질 자본금을 맞추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실질 자본금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데,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지급금을 갖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대표자가 갚아서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며,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제 가능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실질자본금 심사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소방공사나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업, 정보통신, 정보공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지 않아요.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근거 법률이 각각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공사업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업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자본금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업법은 1억 5천이라는 등록기준 자본금이 필요하고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실질자본금을 평가하시면 되십니다. 계속 실질자본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주기적 신고가 없어지고 실태조사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제재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어디서 하냐?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건설협회 또는 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위탁을 주게 됩니다. 저희가 신규로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선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 자본금을 심사할 경우에는 저희가 재무상태표에 자본 총계를 확인하고 부실 혐의 자산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실질 자본금이 왜 문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건설업 등록이 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봤듯이 건설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면허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건설 실태 조사를 받아서 그 등록 기준에 미달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최초에는 무조건 건설업 등록이 말소가 되는 건 아니고 최초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또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2회 이상 받게 되면 그때 가서 건설업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저희가 최초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진단이란 게 필요하게 됩니다. 신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등록 신청일에 속하는 월에 직전월의 말일 기준으로서 등록 기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설법인은 설립 등기일 기준이고 사업의 양수도는 자본금 변경 등기를 기준으로 기업 진단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실질 자본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